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걱정이 좀 많이 늘었죠. 계속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7월 마지막 주 FOMC가 7월 마지막 주니까 그때까지 계속 약세를 이어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또 잠깐 반등을 한다 해도 7월 마지막 주 FOMC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끌어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중에 일단 오늘도 고객 예탁금이 늘어서 이제 51조 원이 안팎에서 왔다 갔다 투자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증시를 둘러싼 분위기를 보면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살만한 종목이 눈에 많이 안 띄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가는 애들 몇 종목에 계속 집중이 되고 수급이 예를 들면 뭐 에코프로 같은 종목인 거죠. 에코프로는 이제 100만 원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100만 원 터치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100만 원을 뚫고 그러면 올라갈까? 아니면 100만 원 찍고 좀 빠질까? 저는 100만 원 찍고 좀 빠지다가 재차 상승을 하면서 생각보다 훨씬 높은 곳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정도 믿을만 하니까 계속 돈이 그러니까 몰리는 거고요. 오늘 같으면은 뭐 작은 이슈도 작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평소 같으면은 크게 이렇게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이슈들이 주가를 막 폭발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뭐 미국의 그 메타 플랫폼스가 새로 선보이는 그 SNS 스레드라는 그 SNS가 하루 만에 뭐 3천만 명 회원을 모았다는 뭐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증시 시작하자마자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관련주들이 올랐었어요. 오늘 아침에 개장하고 한 10분 안 넘어 10분 정도 됐을 때쯤인가요? 제가 정리해 드렸던 종목들 중에 세 종목인가가 그 스레드 관련된 종목들이었었습니다. 지금 상황, 이제 시장 분위기 보면 뭐 리튬주, 뭐 금양이라든가 또 2차 전지, 그 다음에 일부 테마가 계속 빨리빨리 도는 그런 순환하고 있는 그런 모양, 이런 거 말고는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약세인 애들은 계속 약해요. 강한 애들은 계속 강해요. 양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이 강한 종목에 또 업종에 올라탄 그 분들은 지금 굉장히 여유로운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고요. 반도체도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다는 그 미국에서 계속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증시도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기대치보다는 매출이 좀 빠졌어요. 1조 원 정도가 좀 줄었습니다. 예상치보다. 근데 영업이익은 좀 많이 늘렸거든요. 뭐 여러 가지 매출이 줄면서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것은 뭔가 좀 아껴 썼다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업황이 약간 좋아졌으면은 매출이 좀 늘어야 되는데 매출이 늘지 않으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것 자체는 뭐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제 바닥을 지났다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신호들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LG전자도 그냥저냥 양호한데 그렇게 뭐 싹 훌륭한. 근데 이제 LG전자는 매출이 20조 원 가까이 19조 9,900 얼마를 찍었기 때문에 좀 달라요. 삼성전자하고 성격이. 그렇지만 공통점은 둘 다 주가가 좀 빠졌다는 거고요. 결국에 지금 2분기 실적 시즌, 어닝 시즌이 딱 오늘 삼성전자, LG전자의 발표로 시작이 됐는데 스타트가 굉장히 안 좋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근데 뭐 이거를 원체 안 좋을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해서 주가가 빠졌다면 오늘 같은 날 반등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안 좋을 거라고 알고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점을 지나는 거야 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중심으로 막 들어왔었는데
오히려 오늘 외국인들이 팔면서 좀 주가가 눌렸고 7만 원도 무너졌고 하는 지금 뭔가 전체적으로 좀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2차 전지가 굳건하게 잘 가고 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글에도 굳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방을 굳건히 다 에코프로를 계속 이제 매일 물어보시죠. 100만 원 다가오니까 무섭잖아요. 이제 100만 원 터치하고 확 빠질 수도 있으니까. 아, 정말로 한 90이나 80 몇만 원대로 빠질 수도 있죠. 그 에코프로는 한번 빠질 때 10 몇 프로씩 막 빠지잖아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그러면 한 15% 빠진다 치면은 100만 원 찍고 85 아닙니까? 15만 원이 빠지는 거예요, 주당. 그럼 그런 거 견딜 수 있을까? 그런 거 견딜 수 있으신 분들은 가지고 있을 거고, 지금. 100을 터치한 다음에 좀 눌릴 때 안 돼. 지금 예를 들어 한 3에서 한 5%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7, 8%가 빠져버리면 안 되는 그런 분들은 지금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오늘 아마 비중을 좀 줄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잘 하시는 거예요. 수익이라는 게 실현을 해야 수익이지 그냥 숫자상으로 찍히는 거는 그렇게 뭐 확실한 수익이 아니니까. 다만 이제 50만 원, 70만 원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서 지금 이제 뭐 100%, 뭐 50% 이렇게 수익을 내는 분들은 한 15% 빠져도 견딜만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들고 가는 거는 이제 장기로 가져가는 거고, 뭐 단기로 약간 크게 빠진다 싶을 때 비중을 약간 줄이는 것도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50에 사서 82 찍고 좀 빠질 때 그때 77 부근에서부터 팔기 시작해서 75 정도에 전량 매도했었다가 70에 다시 샀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90 얼마까지 왔죠. 지금 저희 회원님들은 신기해 하세요. 그 어떻게 이걸 알고 이렇게 알려줬느냐. 제가 알고 알려드리긴 뭘 알고 알려드립니까? 그냥 늘 하던 대로 이건 저도 뭐 알 수 없어요. 어떻게 갈지 저도 모르고 그 70에 샀지만 60 얼마로 빠지면 저도 손절을 또 했어야죠. 손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50에 사서 80에 팔고 70에 사서 100에 팔고 이거는 신이죠. 제가 뭐 그걸 알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상을 이제 100 근처에 붙일 거라는 거는 예상할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지표들도 그렇고 주가 흐름도 그렇고 차트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다 보면 예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상이 언제나 맞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저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인간의 욕심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가면서 주가가 100까지는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100에서부터는 어떻게 되지? 분명히 한 번은 좀 진정을 하고 가겠죠.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주가라는 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좀 눌리긴 눌릴까? 아니면 아예 이참에 진짜 외국인 기관이 바짝 끌어올려서 한 120, 30까지 올린 다음에 누르는 거 아닐까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다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별로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미리 예상하고 이거 빠지겠는데 하고 미리 팔지 않아요. 빠질 때 팔아요. 빠질 때. 그리고 오를 때 사요. 오를 것 같으니까 사지 않아요. 빠질 것 같아도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팔지 않고, 오를 것 같아도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사지 않아요. 그래서 움직일 때 사죠. 그래서 이제 그 매매를 그렇게 하는데, 글쎄 지금 최근에 한 두 달 정도는 바짝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를 많이 갖고 있는 ETF들을 주로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흥미롭고 좀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또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조금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번 주에 주말에 내일, 사실은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드리려고 했는데, 내일 일단 에코프로, 제가 오늘 아침에 포스트 에코프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포스트 에코프로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50% 100% 갈지는 모르지만 뭐 갈 수도 있죠. 에코프로도 처음에 50% 100% 갈 거라고 생각하고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사지는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충분히 한 10에서 20% 뭐 어쩌면 그 이상 진짜
50% 100%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2차 전지 종목들이 굉장히 일단 매수 타이밍, 매수 포인트에 근접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종목들부터 조금 이번 주말을 활용해서 알려드린다고 그랬습니다. 트리온스 회원들께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요. 일단은 좀 다음 주 저도 다음 주나 아니면은 그 다음 주 정도에는 하여튼 조만간에 다시 또 이제 매수를 해서 또 키워가야죠. 지금은 뭐 좀 여유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 2차 전지가 대장 업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고, 반도체가 조금 가는 듯 했지만 빠지고 있다는 건 어쩌면 다시 또 기회를 주는 걸 수도 있고, 바이오는 왜 빠지냐면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니까. 금리 올라가면 취약하거든요. 바이오, 게임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지금 금리가 좀 가라앉을 때까지 7월 이후 또 어쩌면 9월 이후까지는 조금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다 지금 선반영을 하고 있죠. 이미 지금 약간 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안 좋고 하방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때 좀 비중을 계속 줄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뭐. 저도 갖고 있었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가지고 있었고 바이오 ETF들도 가지고 두 종목 가지고 있었는데, 뭐 지금은 다 안 갖고 있죠. 빠지기 시작할 때 비중 덜어서 그때는 수익권에서 팔기도 했고 보합권에서 판 종목도 있고 약간 손해보고 판 종목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초반에 한 5에서 8%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가 하락하면서 팔았기 때문에 초반에 한 3, 4% 정도 수익을 냈던 종목도 있었고, 보합권에서 판 종목도 있었고, 약간의 한 마이너스 2% 정도에서 손절을 했던 종목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안 갖고 있다는 거, 지금 바이오를 안 갖고 있다는 거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바이오는 다시 사면 되니까, 바이오가 됐든 뭐 게임이 됐든 반도체가 됐든 다시 사면 되니까. 반도체는 이제 ETF는 가지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들은 다 팔아가지고 안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말에 활용해서 2차 전지 종목들을 아주 샅샅이 살펴보고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 한번 골라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분위기 안 좋았지만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238 종목이 올랐어요. 659 종목이 빠졌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1.16% 하락했고요. 코스피 100은 1.42% 하락. 대형주가 되게 안 좋았네요. 코스닥은 408 종목이 오르고 1098 종목이 빠졌습니다. 0.37% 하락. 코스닥 150은 0.06% 하락. 빠진 종목이 2.5배나 많은데 보합권이었다는 거. 코스닥 150이. 그러면 대형주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매수했고요. 코스피는 연기금이 조금 매수를 거들었습니다. 지금도 선물지수는 역시 빠지고 있습니다. 0.2% 정도 빠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오늘 0.32% 올라서 1,305원이었고, 국제유가는 뭐 보합권이었습니다. 71달러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로 추가 긴축 우려가 확대되면서 해외 증시가 하락한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4일 연속 하락. 미국이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어요. 실업자 수가 되게 적고요. 실업급여 타간 사람이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치, 그러니까 굉장히 고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떨구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많으면 급여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고, 이제 월급을, 그러면은 소비도 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경기를 이제 회복시켜 주기도 하지만 물가를 올리기도 하기 때문에 추가로 물가를 올리게 될 경우 추가 이제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9월에도 이런 우려가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바로 9월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9월까지 중기 전략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는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7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실적 회복에 집중해야 되고 금리 이슈, 페드워치 같은 것들 아주 예민하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긴축 연장 우려 확대 등으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코스닥은 미국 연준의 매파적 행보,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세로 하락,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양호한 고용 지표와 서비스업 지수 발표에 연준의 매파적 행보로 하락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세, 그리고 중국 IT 규제, 새마을금고 이슈, 뭐 여러 가지 지금 뱅크런 때문에 새마을금고 난리인데 좀 우리도 조심해야 되기는 한데 뭐 새마을금고가 작은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만간 진정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이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은 시장이 가장 안 좋아하는 그런 어떤 흐름인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불안한 거죠.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게 불안한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기반으로 유통, 그리고 음식료, 담배 업종 등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스레드 3천만 명 가입 소식에 관련주가 급등했다 하는 그런 분석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 흥미로운 지점이기는 한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오랫동안 우리 증시에서 오랫동안 이어갈 그런 소재는 또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시총 상위주를 보면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두 종목만 올랐고, 특히 포스코 퓨처엠이 40코앞까지 또 왔습니다. 그리고 빠진 종목들을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마이너스 4%대 3만 원이 빠졌습니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약세. 삼성전자도 2% 넘게 하락하면서 7만 원대 무너졌고, 카카오와 셀트리온도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와 루닛이 4%대 오르면서 루닛은 시총 15위로 진입을 했고요. 에코프로도 98만 원 찍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28만 원을 찍었고 1.8%.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좋았지만 차이 뭐냐? 차이는 에코프로 BM은 개인만 매수했고 에코프로는 개인만 팔았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스코 DX도 2%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업종을 보니까 코스피 기계 업종이 제일 좋았네요. 우진 플라임 15%대, 큐로 12%대 올랐고요. 코스피 안 좋았던 종목, 빠진 종목은 업종은 의약품인데 한미약품이 마이너스 5%대, 파미셀과 삼바,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마이너스 4% 안팎으로 빠졌고요. 의약품 상승 종목은 JW 중해제약 이유가 5.9, 우선주가 4.7, 바이오노트가 2% 올랐고요. 코스닥은 금융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뭐, 당연히 에코프로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코스닥 유통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아이톡시, 메디프론, HLB 테라퓨틱스가 마이너스 9%대 빠졌고요. 저 밑에 보시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이너스 2.69% 하락을 하면서 이 유통업종의 하락을 불러왔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파맵신이 5%대, LNC바이오, 유틸렉스, 태고사이언스, 올리패스까지가 3%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피플바이오 널뛰기 하고 있죠. 지금 마이너스 10%대 하락을 했고, 메디톡스가 마이너스 8%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는 1,002억 원이 줄었고요. 코스피의 GS건설, 한국금융지주, 코스닥의 FST, 코미팜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면은 코스피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 카카오, 포스코 퓨처엠, SK 하이닉스 순이었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메디톡스, LNF, 성우 하이텍 순이었습니다. 에코프로 2.95 다시 줄었죠, 공매도 비중이. 에코프로 BM은 24% 넘게 공매도가 나와서 이 두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의 공매도가 에코프로 BM은 집중이 됐고, 에코프로는 매수를 하면서 오히려 공매도들이 사야 하는 그런 구간으로 에코프로는 숏 스퀴즈가 발생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지금. 그리고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필라홀딩스, 신세계 인터내셔널, LG 에너지 솔루션, 롯데 웰푸드, OCI 홀딩스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셀트리온 제약, 아주 아이비 투자, SM, 파트론, 인선 ENT 순이었습니다. 자, 페드워치 오늘 보시면 91.8%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어제 88.7%로 조금 더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3.1%포인트가 늘면서 결국 지금 시장의 금리 인상 분위기, 그 경기 금리 그 인상으로 인한 또 경기 침체 이런 우려를 계속 키우고 있는 중이고요. 자,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 이제 발표한 영업 잠정 실적 2분기 실적 보시면은 매출액은 60조 원, 영업이익은 6천억 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할 때 매출액은 마이너스 22% 줄었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95.74% 줄었죠. 98% 마이너스 98%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그래도 좀 최악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컨센서스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2분기에 매출액이 61조 8천억 원대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1조 8천억 원 정도가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2,818억 원 예상을 했는데 6천억이 나왔으니까 컨센서스 대비해서 2배 넘게 높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좀 느낌은 다르지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태인 거죠. 중요한 게 뭐냐? 3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3조 6천억 원대로 물론 전년 대비해서는 66%나 마이너스지만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타이밍이 오고요. 그 다음에 4분기도 5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 그러면 삼성전자는 점차 회복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걸 연간 실적으로 보면 올해까지는 마이너스 78% 정도를 기록을 하겠지만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286% 어마어마한 실적 회복을 또 가져오고, 내후년에는 매출액이 다시 이제 2022년 수준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좀 중장기로 볼 때도 괜찮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게 뭐냐? 삼성전자는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이제 전망치가, 매출액은 계속 줄고 있었는데 영업이익이 한 달 전에 비해서 이제 크게 늘었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하다. 컨센서스가 좀, 그래서 그러니까 영업이익 전망치가 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또는 수급이 계속 좋았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LG전자도 볼까요? LG전자 잠정 실적 보면은 매출액 19조 9,988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8,927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12.7% 늘었습니다. 괜찮은 수준이죠. 잘 나왔어요. 그 LG전자는. 그러면 이제 분기 컨센서스를 보면서 컨센서스하고 대비해 보면 매출액은 19조 7천억 원대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9천억 원대 나왔으니까 잘 나왔고, 영업이익이 9,779억 원을 예상했는데 8,927. 그러니까 LG전자가 오늘 빠진 이유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낮게 나왔다는 뜻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좋았는데 시장의 이제 예상치, 어떤 시장의 이제 합의점보다 좀 많이 못 미치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황제주 진입 눈앞에 이런 게 오늘 요 며칠 계속 나오고 있는데 100만 원 무조건 찍어요. 찍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부터죠. 제가 100만 원 찍을 거라는, 100만 원 가나 이렇게 해서 영상이 만들었던 게 한 달쯤 됐나요? 지금 나름대로 저도 지금 제가 에코프로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에코프로를 계속 신경 써서 보고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100만 원 가겠지, 100만 원 가겠지 하면서 지금 언론들이 기사 쓰는 거 보면 다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100만 원 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사람의 욕심이고 한번 찍는 거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황제주 100만 원, 100만 원짜리 지금 우리 증시에 100만 원 넘는 종목 없거든요. 이제 유일한 황제주로 대관식을 해야죠. 다음 주에 100만 원을 넘을 텐데
자, 이제 100만 원을 넘을 때 어떤 모양으로 지금 98까지 왔기 때문에 98에서 뭐 100을 넘을 때 찔끔찔끔거리다 밀리고 찔끔찔끔거리다 밀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100을 못 넘거나 뭐 100을 넘어도 뭐 100만 뭐 몇천 원 이렇게 되면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찔끔찔끔거리다가 팍 치고 가면서 뭐 100, 뭐 3만 원, 104만 원 이런 식으로 예상보다 이제는 좀 빠져도 100만 원에서 저항을 그러니까 지지를 받아줄 것 같은 그런 가격대를 치고 올라가면요. 그러면은 홀딩 또는 오히려 더 사도 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장중에 이제 수급 상황을 보면 외국인 기관이 사느냐 개인이 사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텐데 100을 찍는 상황이 되면 공매도들이 계속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어쩜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100을 찍을 때, 100을 터치할 때 100에서는 좀 빠지겠지 하면서 던지는 세력이 과연 어느 세력이냐? 공매도냐? 아니면 개인이냐? 개인이 던지면 공매도가 오히려 삽니다. 근데 공매도가 던지면 개인이 사겠죠. 그래서 누가 사고 누가 팔고 하는 장중의 수급 상황을 아주 유심히 체크를 해야 된다. 다음 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리고요. 셀트리온이 지금 자사주 매입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어제 같으면은 외국인 기관이 다 팔았는데 이제 기타 법인이 매수하면서 자사주 매입을 이제 늘려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합병 포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합병 발표 임박했나 하면서 자사주 매입 속도전. 그래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해외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다음 달 중순쯤 한 8월 중순쯤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3사 합병을 한다 하면은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회사의 그야말로 그 파워가 이제 덩치가 이제 좀 이제 커지는 그런 구간인데 어쨌든 이 합병 이슈가 나오면서 아마 좀 주가가 많이 들썩거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셀트리온 합병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고개 좀 끄덕끄덕 하면서 봤는데 좋잖아요. 지금 그 지분을 늘리고 그래서 안정성을 더할 건데 지분을 늘리는 자리가 싸잖아요. 주가가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죠. 셀트리온이 30만 원인 것보다 15만 원인 게 더 많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합병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아마 좀 생각해 볼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수급 볼게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122만 주를 팔았습니다. 개인만 429만 주를 사면서 7만 원대 무너졌고요. 그러나 외국인이 매도를 한 게 외국인이 매도를 이틀 이상 이어간 게 최근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과연 또 팔 것이냐 이거는 좀 지켜볼 문제다. 그래서 어쨌든 69,900원 다시 6자로 내려온 것은 좀 상당히 아쉬운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외국인 기관이 양 매도가 나왔고 주가가 5,000원이 올랐습니다. 연기금은 샀고 지금 28만 원 자리로까지 왔지만 공매도가 많이 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꼬이고 있는 그런 구간은 좀 불안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에코프로는 반대로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만 주 넘게 매수를 했고 그래서 98만 원 지금 39,000원 오르면서 98만 원을 찍고 100만 원에 대한 기대를 크게 높이고 있죠. 셀트리온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세게 나왔습니다. 기관도 14만 8천 주, 외국인도 거의 10만 주 가까이 나왔고 15만 원이 무너지면서 14만 8,600원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기타 법인 빼고는 뭐 지금 개인과 기타 법인 빼고는 많이 팔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자사주 매입 물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자리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기타 법인이 어제 공시 이후 이제 10만 주 가까이 오늘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16,000주 매수. 그래서 주가가 61,500원까지 빠졌고요. 아마 6만 원 정도까지 다시 추가 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메이드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사고 있지만 39,000원도 무너져서 이제 38,900원까지 갔고요.
지난번 저점 자리 그날 당일날 37,000원 정도까지 빠졌었는데 38,000원대도 무너질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됩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좀 잘 가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14% 100원이 오른 7만원. 에코프로 BM 0.18% 500원이 오른 28만 500원. 에코프로 0.61% 6,000원이 오른 98만 6,000원. 셀트리온 보합이었습니다. 헬스케어 0.49% 300원이 빠진 6만 1,200원. 위메이드 0.51% 200원이 빠진 38,700원이었습니다. 자, 차트 보면, 일봉 차트 보면 삼성전자가 어제 21선이 밀리고 오늘은 61선 부근을 향해 빠지고 있는데 매물대를 딱 선을 그어 보면은 이렇게 어정쩡한 자리에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68,000원대 부근에서 바닥을 잡으려나 왜 이런 어정쩡한 자리에서 이런 선이 그어질까를 보면 주봉을 그려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봉을 딱 그려보면 오늘 10주선에 안착을 한 겁니다. 69,800 얼마입니다. 그래서 10주 선에 파란색 10주 선에 딱 안착을 해 있고 주봉을 보면 작년 9월 이후에 이렇게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이제 10주선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죠. 지금 3월 이후에.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 69,000원대 정도가 또 바닥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그런 자리고요. 에코프로 BM은 역시 마찬가지 5일선이 쫓아 올라와서 딱 닿자마자 바로 반등이 나온 자리.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에코프로 BM도 30을 향해서 이제 다가가는 거죠. 전고점 31만 5,500원 깨는 거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에코프로는 위에 거침이 없어요. 뭐 눌릴 것도 없고요. 매물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당일 움직임에 따라 가는 건데 굉장히 강하죠. 100 쪽으로 향해 붙여가는 그런 흐름이 아주 강합니다. 세요. 되게 세. 그거는 공매도가 쇼커버링 서둘러 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물량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100 월요일날 터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셀트리온. 아쉽게도 매물대 이제 아래쪽 매물대 뚫고 내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아래 매물대 하단 자리가 14만 7천원이기 때문에 14만 7천원 정도까지는 셀트리온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거기서는 지지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거 빠지면 14만 원까지 밀릴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아래쪽 매물대 보시면은 이제 뭐 6만 700원 정도 되는 자리까지 그 추가로 밀릴 가능성.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6만 원 정도를 바닥이라고 예상을 하고 6만 원 가까이까지 빠지면 한번 매수해 볼까 하면서 한번 흐름을 뭐 분봉이라든가 이렇게 잘게 좀 쪼개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위메이드는 뭐 너무 약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는 모멘텀도 없고 흐름도 그렇고 최근에 외국인이 사고 있는 것 말고는 이 종목의 차트에서 봤을 때 매력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선물지수 보면은 조금씩 빠지고 있죠. 다우가 마이너스 9, S&P 500이 마이너스 1.5, 나스닥이 마이너스 11.5. 그러면은 아직 뭐 미국 증시 개장까지는 한 4시간 아니죠. 한 3시간 한 3시간 반 정도 남았을까요? 그러면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캡처한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할 수 있으니까 낙폭을 키우고 있네요. 다우존스 마이너스 14, S&P 500이 마이너스 2.5, 나스닥이 마이너스 18.25 조금씩 낙폭을 키우고 있다. 오늘도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 다음 주에는 좀 괜찮아질까요? 일단 최근에 좀 눌리고 있는 것들이 어디까지 빠질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좀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조금 괜찮아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가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 보입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22포인트까지 빠졌네요. 다우도 마이너스 17, S&P 500도 마이너스 3.5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조금씩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